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그 WSDM에 발표된 23년도에 발표된 DGREC라는 논문이고요.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GNN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추천 시스템에서 그 어큐러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큐러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엔 사용자랑 주어진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잘 설계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다이버시티를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다이버시파이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추천 아이템 사이에서의 오히려 디스시밀러리티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큐러시랑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키면 어큐러시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이버시파이의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큐러시에 대한 감소를 최소화시키면서도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키는 게 목표인 시스템이고, 실제로 GNN이 여기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던 게, 유저에 대한 그 히스토리컬 인터랙션을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 그 뉴럴 네트워크를 쌓으면서 하이 오더 커넥티비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단순하게 다이버시티도 이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쌓으면 더 많은 이웃을 보니까, 실제로 단순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더 쌓는 것만으로도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 혹은 그 인베딩을 함에 있어서 인베딩에 약간의 조작을 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단순히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챌린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조작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 조작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단순히 뉴럴 네트워크를 쌓았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 오버 스무딩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실제로 추천 시스템에 쓰는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은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인기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그 오히려 인기 없거나 잘 안 팔리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 수가 적은 디스트리뷰션을 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챌린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는 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같은 U는 유저 들의 집합이고, I는 아이템의 집합, 그 유저 아이템에 대한 인터랙션 매트릭스는 얼로 표현하고, 여기서 그 각각의 값이 유저랑 아이템의 관계가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터랙션 매트릭스이고, 그 추천되어진 아이템의 탑 K에 대한 집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함에 있어서 그 인베딩이 되는 과정에서 다음 같은 어그리게이션을 취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이웃에 대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어그리게이트를 하고, 실제로 그 인베딩에 대해서 합산을 한 값을 그 다음 인베딩 값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본다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브 모듈러 펑션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일종의 이 서브 모듈러 펑션이 사실 다이버시티와 관련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둔 방법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이 펑션은 일종의 집합 함수의 펑션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디미니싱 리턴스 프로퍼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이게 뭐냐면, 집합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할 때 그 가치가 그 집합의 크기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그 A라는 집합에서 V라는 새로운 원소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 그 증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A라는 집합이 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A라는 집합이 더 작을 텐데, 집합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그 원소가 하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가 이 서브 모듈러 펑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트레이닝 프레임워크에서 인베딩 레이어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그 앞서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걸 얘기하고, 이후에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처리한 것에서 일반적으로는 피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어그리게이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서메이션을 하는데
그 세메이션을 할 때 그 유저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모듈 펑션으로 선택되어진 이웃의 그 유저에 대한 노드의 수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단순히 이 방식을 라이트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레이어 텐션이라고 해서 레이어 텐션을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인베딩 벡터로 표현하는데 이 레이어 텐션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추천 시스템과 달리 유저 아이템에 대한 그 페어와 다이버시티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네거티브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이러한 로스를 취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웨이트 더 로스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가중치를 곱한 건데요. 이 가중치에 대한 설명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L2 레귤라이제이션도 포함을 해서 로스를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서브 모듈러 펑션을 이용한 네이버 셀렉션과 레이어 어텐션, 로스 리웨이트란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이버시티를 증가시켰다라는 건데요. 서브 모듈러 네이버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책을 노드로 표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이버시티를 고려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브 모듈러 펑션을 적용을 했고 이 서브 모듈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그 유저 그 아이템 집합 공집합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이 서브 모듈러 펑션에 나왔던 그 식을 최대화시키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최대화시키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라운드 셋에 대해서 있고 그 선택된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라운드 셋이랑 시밀러리티가 비슷해지려면은 그 서브셋 자체도 그라운드 셋은 어쨌든 이 다양한 셋을 가지고 다양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밀러리티가 증가하려면 결과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서브셋도 더 다양하게 선택을 해야 이게 증가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다이버시티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레이어 어텐션인데요. 레이어 어텐션은 그냥 단순히 이 리드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리드아웃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각 인베딩마다 인베딩된 각 레이어에 인베딩된 값의 가중치를 곱하는 건데요. 이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프트맥스처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곱해주면은 결과론적으로 그 레이어마다 그 값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각 GNN 레이어마다 다양한 웨이트를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이 레이어 어텐션의 특징이고요. 로스 리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에서 이 가중치가 이건데 실제로 이 가중치는 그 예전 논문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 베이스드 이 논문에서 그냥 로스 펑션의 가중치를 곱했을 때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예전 논문에서 그냥 차용해서 사용하는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중치에서 이 베타 값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베타를 증가시킬수록 그 아까 파워로우 디스트리뷰션에서 더 적은 아이템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이 가중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 같은 경우가 원래는 가장 많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중치는 줄이고 만약에 그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샘플에 대한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로스를 증가시켜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인데요. 여기서 보고자 했던 게 실제로 그럼 얘가 그 다른 모델에 보다 아웃퍼폼한지 그리고 아까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꼭 다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에블리에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이 서브 모듈러 펑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타오바오와 뷰티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비교하려고 했던 모델들은 Popularity, MFBPR, GCN, LightGCN 이고 DGCN이 현재 그 Diversified Recommendation System에서의 소타이기 때문에 이거와 비교하는 것을 중점을 두고
실제로 그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선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콜과 힛 레이쇼라고 해서 이 이러한 매트릭을 사용했고 다이버시티에다 매트릭스는 커버리지라는 걸 썼는데 커버리지는 찾아보니까 그냥 단순히 추천한 아이템이 포함하고 있는 카테고리의 수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를 보면 커버리지 측면에서 DGREC가 이 커버리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라이트 CN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그 어큐러시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DGREC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성능을 냈는데 어큐러시 측면에서도 사실 그 이 밑줄이 두 번째 성능을 나타내는 건데 특히 이 뷰티 데이터셋에서는 다이버시티는 최고를 찍었는데 어큐러시에서는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큐러시랑 다이버시티의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현 소타인 DGCM보다도 모든 성능에서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큐러시 대비 커버리지, 다이버시티의 비율을 보면은 실제로 가장 좋은 게 DGREC고 라이트 CN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냈는데 다이버시티에서는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파라메트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건데요. 레이어 수고 레이어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쓰는 민 어그리게이션을 쓰면 레이어 수가 증가할수록 어큐러시는 감소하고 다이버시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이어 어텐션을 썼을 때는 어큐러시 측면에서 굉장히 레이어를 늘려도 별 차이가 없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이버시티에 대해서도 그나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라고 하는 게 베타가 클수록 롱테일 카테고리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인데 어, 이쪽으로 갈수록 베타가 큰 값을 설정한 건데요. 실제로 베타를 가장 크게 했을 때 이 다이버시티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브셋을 선택할 때의 최대 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밀러리티를 구할 때에 대한 이 파라미터인데요. 실제로 이 시그마는 변동에 따라서 큰 경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K라고 같은 경우는 이웃을 더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리콜은 줄고 오히려 다이버시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 모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선택 방법이었기 때문에 K를 증가시키면 더 다양한 애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실제로 보이고 있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럼 그 세 가지 요소들을 뺐을 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DGREC처럼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그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가장 좋고 그 당연하게도 어큐러시에서는 당연히 최선은 아닐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가장 영향을 줬던 건 이 로스 웨이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모듈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C가 여기서 선택한 그 facility location 펑션인데요. 실제로 어, A 버킷 커버리지 펑션과 B의 카테고리 커버리지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 모듈러 펑션 셋을 선택할 때 이 버킷이라고 하는 것과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없으면서도 일단 A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이버시티에서 좋은 성능을 못 보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고 B하고 C 중에서는 B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이 카테고리를 고려해야 되는 또 다른 변수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로스 펑션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앞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소타를 찍었고 또 그런 와중에 어큐러시에 대한 손해도 최소화시켰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교수님 마이크. 네, 통화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거 제일 궁금한 게, 네. 어, 다이버시티 인베딩 제너레이션 했는데, 이런 문제, 다이버시티하게 레코멘데이션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런 문제 자체는 기존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 선조, 그러니까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프 기반, 그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프 기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GCN이 처음인 격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가 여기서 이 DGCN을 기반으로, DGCN에서는 제가 알기로 서브 모듈러만 적용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보자고 했던 게 이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언뜻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는 게 정확도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인지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내가 관심 없는 아이템인데 굳이 거기서 그나마 연관성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점에서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하나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그 잘 설계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만 하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다이버시티라고 예시를 드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지적받는 게 그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을 추천해주면서 약간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를 제 알기로 계속 지적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방법론에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어, 결국 로스 리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네, 지금 하려는 거를 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험에서도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외에 서브 모듈러나 레이어 어텐션이 좀 부가적으로 또는 로스 리레이스를 통해서 못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서브 모듈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아이템 그룹 단위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뭐 페널티를 주고 뭐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런 부분을 로스 리레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레이 어텐션은 뭐 부가적인 어떤 효과를 끌어낼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러니까 A랑 C는 좀 겹쳐 보이고 B는 C가 못하는 걸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일까? 어, 음, 근데 그 리레이팅까지 가기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사실 그 추천되는 그 아이템과 유저에 대한 매칭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서브 모듈러를 썼기 때문에 사실 로스에서도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네이버 셀렉션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 레이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그 사실 레이어 어텐션이라는 것을 쓴 이유 자체는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다양한 이웃을 볼 수 있는 것은 맞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했을 때는 오버 스무딩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레이어 어텐션을 썼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게 레이어 어텐션에서의 그 뎁스를 조정해 가면서 하는 실험이 있었던가요? 네,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게. 네,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저 질문이 있는데, 그 추천 시스템에서 그 추천하는 개수에 따라서도 어큐러시랑 뭐 다이버시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실험은 따로 없었나요?
그게 결국에는 이 K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아까 앞선에 프릴리미너리에서 이 K라는 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K수랑 똑같이 추천하는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추천하는 수. 실제로 그래서 실험에서도 K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다이버시티는 증가하는데 어큐러시가 좀 줄어드는 라는 결과를 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걸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하진 않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교 대상 중에 그래프로 모델링하지 않고 기존의 다이버시티 레코멘데이션을 위한 어떤 다른 방법론에 대한 비교도 있나요? 아마 제가 DGCN이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그래프 기반이고요. GCN, 라이GCN은 그냥 그래프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아마 이 두 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퓰러리티랑 MFP. 얘네 두 개가 다이버시티에 초점을 맞춰둔 레코멘데이션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파퓰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선을 보이고 실제로 거의 차선을 보이고 있긴 있습니다. 얘에 비해서. 실제로 뷰티에서는 최고의 성을 내기도 하고, 파퓰러리티가 그래프는 사용하지 않는데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모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